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필러 나가는 중에 조금 수다를 떨다가 약간 핀치가 안 맞았는데,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할 코너는 아는 기자 코너인데,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그 취재 기자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항서 매직에 대해서 우리 또 스포츠부의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정찬 기자한테 박항서 매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비주얼 담당 맞죠? 실시간 댓글이 안 올라와서 참 아,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그 박항서, 저 지금 아까 취재하다가 좀 듣기로 박항서 감독이랑 좀 인연이 있다면서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요. 네. 당연히. 저 처음 기자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네. 뭐 박항서 감독하고 당연히 취재를 하게 됐는데 네. 저를 좀 좋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당시에 저를 중매거든요. 왜냐고 묻지않나요? 왜 좋게 봤지? 기사를 잘 썼나 보지 뭐. 그래요? 저를 진짜 중매를 서시려고 아, 하셨어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근데 또 이제 축구인의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뭐 아름다우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따님을 두신 다른 축구인의 아버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저를 이제 중매를 서시려고 했는데 네. 네, 그분이 거절하셔서.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님은 저를 좋게 보신 거죠. 근데 중매 이렇게 할 정도면은 정말 각별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요. 저도 좀 의외긴 했어요, 사실. 근데, 네, 어리둥절. 아니, 근데 그 지금도 어제도 그래서 그 우승해서 술 먹고 있다가 카톡을 드렸는데 네, 답변이 왔어요? 답변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저희 아버지 뻘보다는 물론 조금 어리시긴 하지만 기자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별로 안 친한데? 친한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는 뭐 그 지난 작년에 저희 스즈키컵 우승할 때도 베트남 현지에서 그때 뵀었는데 현지에서 직접 뵀어요? 네.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잘해주세요. 예. 아주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기자들한테 잘해주세요. 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어려우실 때가 많았거든요. 박항서 감독님 지도자 인생에 네. 경질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연락을 드리면 사실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뭐 소주 한 잔 사주시고 뭐 굉장히 기자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시던 분도 아시게 된 게 어디 계셨을 때였어요? 박항서 감독이. 제가 이제 2009년 10년 요때니까 아마 전남에 계셨을 전남에 때일 계셨을 거예요. 때. 네. 근데 이게 더 재밌다. 우리가 질문 안 하고 그냥 우리 박항서 감독을 아는 기자. 네. 박항서 감독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요. 그래도 네. 핵심적인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정찬 기자를 불러놓고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어제 경기 때문이었죠. 네. 소개를 해주시면 그 무슨 경기였죠 이게? C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네. 동남아시안 게임이라고 할 수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 게임이라고 이제 종합대회가 있듯이 네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동남아시아판 아시안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열기가 엄청난가 봐요. 열기뿐만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실 베트남이라는 스포츠의 수준을 보면 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기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접한 국가들끼리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리그가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님이 올 11월에 사실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서 워낙 뭐 새로운 역사들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렇죠. 재계약은 당연한 거였고 네. 당시에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주 박항서 감독님을 안아주시는 걸로 이제 우리에게도 좀 낯이 익은 분인데 응우엔 썽푹 총리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세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다고 네. 하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 월드컵 본선 진출보다도 이 대회 우승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 대회 우승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라는 그 정도로.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3대0. 그죠? 3대0. 대회에서 일단은 이 대회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 갖춰진 대회는 아니어서 사실 치르기 굉장히 어려운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회의 모든 구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는 월드컵 같은 축구 대회보다는 좀 어렵게 치러지는 편인데 네.
일단 A조, B조 11개 팀이 A조, B조로 나누었는데 일단 A조에는 5팀, 5팀, 6팀. B조에는 6팀. 한마디로 B조가 더 불리하죠. 그러네요. 이게 또 공평하지가 네, 않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 조별리그를 5경기를 치러서 여기서 상위 2팀, A조 상위 2팀이 나와서 4강을 치르는데 뭐 베트남은 또 운이 별로 좋지 않게도 B조에 있었어요. B조에 있었는데 일단 무패로 올라갔고 이틀에 한 번 거의 골로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경기장이 인조잔디 경기장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리고 결승에서는 저렇게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제 우승을 한 거죠. 근데 또 중간에 퇴장당했잖아요. 네. 그죠? 저도 어제 경기를 후반전 부분은 봤는데 지금 나오네요. 그게 네. 나오는데. 되게 예. 막 어떻게 보면 거친 리액션을 하시면서 퇴장을 당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관중석으로 맞죠. 가시더라고요. 박항석 감독이 그렇게 막 성격이 불같은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불같은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불같은 분이세요. 그렇구나. 허공에 막 주먹질. 예, 또 퇴장당할 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K리그에서도 징계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그러셨어요?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못 참으세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3대 0으로 일단 앞선 상황이었어요. 네, 네. 3대 0으로 앞선 상황인데 베트남 선수가 이제 상대 선수의 거친 이제 행동 때문에 네. 경기장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부상해서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심판이 제지나 어떤 경기를 멈추는 행동을 보이지 않자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다가 사실은 박항서 감독이 저런 경우가 솔직히 좀 잦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장면 보시면 아마 네. 어떤 분들은 떠올리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에게 지도자로서 영감을 가장 많이 주신 분 아무래도 히딩크 그렇죠. 감독이죠. 네.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보여줬던 모습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스페인전에서 우리 경기가 좀 잘 안 풀리고 네, 네. 우리가 좀 밀리고 0대0 네, 0대0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테크니컬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감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네. 어필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니까 나 물 마시러 나온 거였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고 아. 그런 의미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사실 굳이 저런 강한 어필이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려는 게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인 흥분.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독이 퇴장을 당하더라도 네. 선수들만 우승을 하면은 목표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액션이었던 것 같고 조금은 계산된 액션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퇴장을 당하면 네. 감독은 관중석으로 그렇게 이렇게 네. 섞여 들어가나요? 뭐 응원 단장 느낌이 난다는 어떤 캐스터의 설명도 있었는데 아니 실제로 이제 박항서 네. 감독이 이제 관중석으로 오니까 팬들은 더 난리가 났죠. 우리가 이제 뒷모습을 봐야 했던 박항서 감독이 옆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 플래카드 같은 거를 걸고 응원하시는 분이 굳이 그걸 들 필요가 없어졌죠. 바로 옆에 계시니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변의 팬들이 박항서 감독의 이름을 또 연호하면서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재밌는 추억을 사실은 좀 저희 뉴스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주신 예, 그런 근데 이게 단순히 경기장 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트남이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이제 국민들 그리고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는 네. 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의 우승이 네. 굉장히 수건 같은 거였거든요. 그 1회 대회였죠. 1회 대회에서 월남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월남 시절에 우승을 한 뒤로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좀 우승을 하기를 많이들 바랐었고 그렇게 해서 또 우승을 하고 나니까 베트남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굉장한 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일 이후로 첫 우승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아무래도 그쪽 입장에서는 그 월남이 통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우승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뭐 60년 만에 우승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좀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막 칙칙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뉴스 있으면 난 좋더라. 네, 네, 덩달아 그죠. 기쁘더라고요. 네, 재밌게 그리고 막. 뭐 박항서 감독을 응원하시는 이제 베트남 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응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봐도 좀 기분 자부심이 좋죠.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외교관 그리고 어떤 경제 사절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럼. 하고 있으니까 뭐 아주 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이렇게 태극기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저렇게 박항서 감독 사진 들고서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 네, 태극기를 그런 것 들고 같아요. 네, 태극기 들고 선수들이. 네,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좀 보면은 사실 우리가 베트남 전쟁 참전 국가잖아요. 네. 또 이런 역사적인 기억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옛날 분들은 좀 껄끄러운 생각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또 이런 걸 통해서 그간의 있던 감정도 누그러질 수 있고 아무튼 되게 좀 그럼요.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음. 박항서 감독 이후에 어떻게 보면 벌어진 일인데 네. 저 태극기와 호치민 주석의 모습이 같이 한 그러게요. 장면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호치민 주석이 거의 뭐 국부죠. 예, 국부로 취급받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게 직접 현장도 예전에 한번 가셨잖아요. 막 진짜 막 한국인들 뭐 친한 분위기 이런 게 있나요? 있죠. 현장에서? 그럼요. 그거 굉장히- 언제 취재하셨을 때요? 지난해 스즈키컵 우승할 스즈키컵 때? 때 딱 꼭 1년 전입니다. 아. 정확하게 1년 전인데 뭐 일단은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승 직후에는 저희가 차로 그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는 15분 거리였는데 차로는 이동이 불가능했고요. 네네. 네,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였으니까 모든 분들이 저희 이제 길 가는 것도 막고 축하해 주시고 저희가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아무튼 뭐 그분들이 기쁘시니까 뭐 저희도 덩달아 기뻤던 아 그럼 기억입니다. 축하를 받다가 이제 1시간이 된 거였네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저 예전에 저 그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잖아요. 아, 그때 네, 갔을 네. 때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박항서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약간 우리 뉴스 보면은 저거 좀 가장된 거 아니야? 막 우리도 기자니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다들 그런 얘기 뒤에 들리고 하니까 좀 뭐랄까 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같이 갔지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저도 갔었거든요. 아. 그때 인터뷰를 서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박항서. 그래서 상당히 일이 수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때 축구 경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차범근 감독이 은퇴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네. 독일과 한국의 연결고리에서 차범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최근에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인으로서 받았다기보다는 진짜 그 두 나라를 가깝게 하는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박항서 감독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하기자 차범도 프랑크푸르트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대요. 그럼요. 네. 저 예전에 저희 SBS 다큐멘터리도 네. 그때 한번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 갔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박항서 감독님이 감독으로서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죠. 아. 감독을 맡아서 어떤 팀을 순식간에 바꾼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선수들과의 관계, 뭐 새로운 또 문화를 이제 입혀서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매직일 수 하지만 있는데, 매직일 수 있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죠. 그러니까 맡아서 처음으로 베트남을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AFC 주간대회 첫 결승 진출을 이끄셨고 그때가 이제 제일 아무튼 컸고요. 그 다음에 성인 대표팀을 스즈키컵에서 역시 동남아시아 축구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첫 4강을 이끌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 지금 네. 이 대회까지 뭐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보세요?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 박항서 감독은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베트남 저하고 그때 한번 사석에서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네. 자존심은 굉장히 센 선수들이라고 해요. 자존심, 자부심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좀 위축돼 보인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패배의식이 굉장히 컸죠. 뭐 피파 랭킹으로 하면은 100위권 한참 바뀌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만나든 아시아에서 만나든 이기는 일보단 지는 일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 박항서 감독이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팀을 이끄는 데에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을 두각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승의 원동력이 뭐냐라는 그 이제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베트남 정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베트남 정신이 뭔지 정확하게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네,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아직 어려움이 많고 물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베트남 국민들의 그리고 베트남 선수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굉장히 치켜 세워주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들의 자신감은 더 갖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던 부분. 아까 그 퇴장당한 모습도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는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닭처럼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네. 저 이게 듣는 게 재밌는데 작가님이 빨리 끝내라고 쪼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해달라고. 네. 네, 마지막 질문 뭐 자막을 좀 준비를 해놨나 보죠? 네, 나오네요. 박항서 감독 앞으로의 행보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네. 국내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옵니다. 선수들 데리고 네, 베트남 선수들을요? 전지훈련을 국내에서 하는 거고요. 전지훈련을 한국에서요? 네, 가장 중요한 대회, 가장 앞에 나온 대회가 이제 바로 내년 1월에 태국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입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과 맞대결도 아주 운명처럼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네. 높습니다. 네. 우리 바로 옆조에 있는데 우리가 조 1위를 하고 베트남이 조 2위를 하거나 그럼 되겠네. 베트남이 조 1위를 하거나 우리가 조 2위를 하면 반드시 8강에서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옆조니까. 8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 중에 한 팀은 올림픽에 못 나가는 겁니다. 와, 어떡해. 치열하겠다. 어떡해. 그래도 우리는 뭐 한국을 응원해야겠죠? 네. 어떡해. 그렇죠?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런 운명이 생기지 않도록 운명의 선택의 순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둘 다 둘다 조 1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네, 오늘 이정찬 기자와 함께 박항서 매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분위기가 너무 흉흉한데 그래도 이런 소식 이정찬 기자와 함께 전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토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